자, 합의 법칙입니다. 합의 법칙은 이제 뭘 얘기할 건가 하면 두 가지에 관한 관점인데 전에도 얘기했던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겁니다. 문장으로 나와 있는 거를 식으로 바꿀 때 우리가 여기서 그 식으로 바꾸는 과정을 볼 거라는 건데, 자,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 이것도 되게 문장에서 중요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동시에라는 문장. 그러니까 동시에라는 건 경우의 수에서는 시간적 흐름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시간적 흐름을 말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는 사건의 발생 유무를 말해요. 그러니까 사건이 A 사건이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A 사건이 발생을 하면 B 사건은 발생을 하지 않아. 아예. 이런 경우, 그러니까 이런 상관관계가 있을 경우엔 이걸 우리는 동시에 일어난다고 말하지 않아. 그럼 이건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A 사건의 개수랑 B의 사건의 개수를 더하는 거야. 그런데 A 사건이 발생을 하고 나서 시간이 얼마간 흐르든 상관없어. 시간에 상관없이 최종적으로 B 사건이 발생을 한다면 무조건 이거는 곱하는 경우의 수야. 단 서로 간섭을 하지 않는다. 이런 거가 있어야 돼. 그럼 이게 도대체 뭐냐? 자, 이게 뭐냐? 자, 그러니까 요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우선 첫 번째는 이거야. 봐봐. 여기 봐봐. 이거의 문장이에요.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그러니까 뭐야? 얘가 발생하고 얘가 발생하지 않을 때. 근데 이것도 약간 문장에 어폐가 있어. 뭐가 있냐면 발생하는 경우도 여기에 들어가는 것들이 있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딱 요거에 맞는 경우야. 이 경우고 동시에 요 경우에 얘가 교집합의 가지수가 0인 경우거든. 그래서 얘는 되게 독특하기 때문에 얘는 이름도 있어요. A와 B가 서로 배반 사건이라고 불러. 자, 왜 이름이 있을까? 그만큼 시험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름이 있는 거야. 자, 이거 말고 뒤쪽에 확률에서 종속사건, 독립사건이라는 애랑 같이 묶이면서 사건 3인방이 나타나거든. 그래서 걔네들을 지구 복가수 시험에 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구분할 줄 알아야 돼. 배반 사건은 뭐라고 그러니까? 교집합의 확률이 0인 거야. 아니, 확률이 아니라 교집합의 가지수가. 그렇죠. 이게 집합 입장에서 서로소인 거죠. 그러니까 교집합 부분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일반적인 합의 법칙이라고 밑에 제가 적어줬죠. 교과서에는 합의 법칙 하면 얘밖에 얘기 안 하거든. 근데 웃긴 건 시험엔 얘를 내는 거야. 그러니까 짜증이 엄청 나는 거지. 왜냐면 얘는 엄청 간단하잖아. 그냥 사건 개수서에서 더하기만 하면 되잖아. 그래서 이게 더 많이 나와. 그 얘는 뭐냐? 문장이 똑같아. 자, 문장은 이 위에 있는 배반 사건이 나오는 시험의 문장과 일반적인 합의 법칙의 문장이 똑같이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자, 이 앞에 있는 이 말은 이만큼은 없어. 시험 문제 안 나와. 야, 동시에 일어나지 않고 A가 일어날 경우수. 이렇게 누가 내겠어? 그냥 시험 문장의 문장은 딱 심플하게 이거야. 이렇게 나와. A 또는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이렇게 나온다. 그 문장은 뭐로 엮여 있다고? 또는이란 문장으로 엮여 있는 거야. 또는 이거나. 두 개. 요 엮여 있을 때 그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면 우리 머릿속에 합집합이고 각각의 개수에다가 교집합 개수 빼는구나 라고 하는 걸 머릿속에 먼저 넣고 그러고 나서 얘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거야. 얘인지 아닌지. 알겠어? 얘가 아니면 그냥 교집합을 빼면 되고 얘면 교집합이 없는 거니까 신경 쓸 거. 자, 이거 봅시다. 1부터 6까지 숫자를 사용해서 비밀번호 6자리를 만들 거야. 근데 양 끝이 모두 짝수이거나, 자, 이거 여기서 지금 자, 짝수이거나가 나왔어. 그러니까 얘가 또는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문장이 나왔지. 그래서 양 끝이 모두 짝수인 사건이 A고요. 홀수가 모두 이웃하는 사건을 B라고 했을 때 이거의 가지수를 구해달라는 거야. 이거나가 나왔으니까 우리는 무조건
이렇게 그냥 합사건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합사건으로 생각을 하세요. 또는은 무조건 합집합으로 나옵니다. 알겠죠? 또는이. 그러면 얘는 A의 개수 더하기 B의 개수에서 A 교집합 B의 개수를 빼는 거야. 자, A 개수는 어떻게 나올까? A 개수는 양 끝이 모두 짝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 올 수 있는 짝수의 개수는 지금 뭐 1, 3, 5랑 2, 4, 6이니까 여기 올 수 있는 거 3개. 그 여기 올 수 있는 거 몇 개? 2개. 이렇게 나오죠. 그거에 대해서 곱하기 남은 숫자 여기 일렬로 나열하는 거잖아. 4개를 모두 일렬하는 가질 수는 몇 가지? 4팩토리얼. 전 시간에 했었죠. 그죠? 자, 요거예요. 이게 A 가지수야. 근데 비밀번호는 한 번 더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다시요. 비밀번호는 똑같은 거 또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아이, 모두 사용한다니까. 6자리를 만드는데 모두 짝수이거나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그럼 이거 넣을게요. 아무 말, 이게, 너는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돼.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비밀번호는 또 쓸 수 있잖아. 그건 일상생활에서 얘기하는 거고, 그걸 왜 여기다 적용을 시키는 거야. 근데 이건 문제는, 근데 얘 말이 지금 현재 이 문제는 틀리지 않아. 왜냐하면, 중복 사용 금지란 말을 내가 안 했잖아. 그럼 모든 게 가능성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 말은 틀린 게 아닌데, 접근 방식은 잘못됐어. 그치?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하는데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알겠지?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여기 단서 조항을 붙일게. 그러니까. 모든 수를 사용한다. 좋은 지적이야. 근데 그건 틀린 지적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것만 조심해야겠지. 자, 여기 이제 A가 지수를 했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B가 지수를 할 거야. 그러면 B의 가지수는 어떻게 될까? B는 모두 홀수가 모두 이웃하는 경우잖아. 이거 우리 토요일 날 했던 거죠. 모두 홀수면 홀수 1, 3, 5를 한 덩어리로 놓고, 그치? 기억나죠? 그러고 나서 2하고 4하고 6이니까 총 몇 개? 우리가 보기엔 4개처럼 보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4팩토리얼 해주고 이 안에 순서 3팩을 해주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마무리가 뭐가 있냐면 얘가 있는지 보는 거야. 얘는 어떻게 될까? 자, 양 끝에 짝수가 나오면서, 그치? 여기가 짝수가 나오면서 이 안에 홀수 3개가 이웃하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충분히 생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의 가지수는 어떻게 될까? 우선 여기 이게 짝수 3개 중에서 2개를 골라 뽑을 거니까 아까 전처럼 3 곱하기 2를 하지 않고 이번에 이렇게 쓸게. 그냥 귀찮으니까 3p. 짝수 3개 중에서 2개를 골라서 여기 나열을 하고 홀수는 뭐야? 이게 한 놈처럼 보니까 그럼 몇 개가 남은 거야? 총 2덩어리 보이지, 그치? 그래서 2팩 해준 후에 곱하기 2 안에서의 홀수의 순서 3팩. 그러면 이거 개수 여기다 넣어서 얘 빼주면 답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항상 이게 염두를 해둬야 돼. 또는이 나오면 그냥 더한다, 이거나 더한다가 아니라 항상 뭐가 있을 거다, 얘가 있을 거다 염두해 두고 가는 거야. 우리가 이쪽에서 경우의 수에서 2개의 중복 때문에 답이 틀려요. 그러니까 이쪽이 되게 웃긴 게 뭔지 알아? 내가 답을 막 썼는데 답이 160까지인데 내가 159가지를 셌어. 이건 100% 틀린 놈이야. 아, 내가 한 개 부족해. 아니야. 곱셈으로 세는 애들이거든, 이거 다. 어떻게 한 개가 부족해. 곱을 하는데. 그잖아. 분수를 곱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보통 여기는 답이 정확하게 세는 내가 틀리는 경우가 이거야. 답이 60이면 내가 120이 나오나 30이 나오면 내가 잘 세다가 마지막 처리 잘못한 거. 아니면 좀 큰 차이가 나, 얘처럼. 이걸 뺄 건 안 뺀 거지. 그러니까 여기는 경우의 수 셀 때 직접 세지 않는 이상 한 개, 2개 차이가 나지 않아. 한 개, 2개 차고 막 아까워 이러면 남자애들 중에 분명히 그런 애들 있었거든. 우리가 속으로 아유 저 찐다 이러면 돼요. 자, 볼게. 곱의 법칙이야. 곱의 법칙은 A, B가 이제 이거 N가지 방식을 했을 때 자, A, B가 그러니까 사건은 이거야. 이거거든. A, B가 잇따라 일어나는. 근데 이게 시험 문제에 누가 A, B가 잇따라 일어나 혹은 A, B가 연달아 이런 말을 안 해요. 그잖아. 그런 말을 누가 하겠어. 많이 쓰는 게 동시에 이런 얘기, 동시에도 사실 쉬운 문제는 동시에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문장상에선 사실은 읽어서 내가 체득하는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언어적 능력이 필요하겠지.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시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동시에 발생하는 건 뭐라고요?
최종적으로 다 일어난 사건들을 말하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제일 간단한 걸로 생각해 보면 이래. 자, 우리가 집에서 학교를 가는 방법이 버스를 타고 가는 방법이 버스 예를 들어 8발을 타고 가는데 어느 애는 버스 74번을 타고 근데 우리 집에 이 두 개를 타고 갈 수 있는 거야. 그리고 걸어가는 방법도 있어. 걷는다. 그러니까 그러면 집에서 학교를 가는 방법 몇 가지야? 자, 이거가 이 방법은 1 더하기 1 더하기 1을 한 거잖아. 그럼 왜 얘네들은 더했을까? 곱하지 않았고 1 곱하기 1 곱하기 1이 아니라 왜 1 더하기 1 더하기 1이었을까? 왜냐하면 그렇지. 내가 88을 타고 가는데 74번에 타 있는 내가 보여. 얘 이거 미쳐 돌아가는 거지. 동시 발생한 거잖아. 근데 그 뒤쪽에 보니까 걸어가는 내가 또 보이는 거야. 그럼 곱해도 돼. 그럴 때 곱하는 거야. 근데 내가 88을 타면 버스 타고 있는 내 자신을 74번 타는 나를 볼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일어나면 이게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 그러니까 더한 거라고. 그죠? 그런데 학교를 갔다가 하연이가 노래방을 간 거야. 근데 부모님들의 눈을 피해야 되니까 얍삽하게 이제 뭐 그 산 뒤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뭐 다른 버스를 타고 갔어. 방법이 두 가지야. 여기 두 가지가 있지. 또 1 더하기 1에서 얘는 세 가지하고 두 가지야. 자, 이 아이가 학교를 갔다 노래방까지 오늘 갔다가 끝났어. 오늘 하루가. 그러면 이 사건과 이 사건은 다 발생을 했어, 안 했어? 발생을 했지. 그러니까 얘는 곱한 거지. 그죠? 이게 그래서 곱하는 게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결과론적으로 발생한 모든 것이 있으면 그건 곱한 거고. 그죠? 각각을. 안 발생한 건 각각 더하는 건데 문제는 이게 얘처럼 말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야. 자, 뭐라고? 곱한대. 그러니까 A 사건의 가지수랑 B 사건의 가지수를 곱한대. 이런 경우가 있어. 이런 경우가 있어. 근데 이런 경우가 아닌 경우도 있어. 동시에 발생을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직접 센다. 자, 직접 세는데 이건 이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분류. 나는 분류라고 부르고 큰 문제집 이런 데 보면 수용도 뭐 이딴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수용도의 특징은 처음부터 끝까지 답이 120은 120까지 다 세는 거야. 근데 내가 얘기하는 건 크게 카테고리를 좀 몇 개 만들고 그 안에는 우리가 배웠던 팩토리얼을 이용하자는 거야. 자, 그러면 어떤 게 차이가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 자, 문제가 이거야. 가장 대표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어. 그냥 중학교 문제 내놓고 얘기할게. 자, 나한테 서로 다른 세 가지 색이 있어. 이거를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해서 색을 칠할 거야. 당연히 인접한 부분은 같은 색을 칠해 안 해? 안 칠하겠지? 자, 1번 그림이 이거야. 2번 그림이 이거야. 중학교 때 풀어온 사람이면 이게 얼마나 지옥인지는 알 거야. 기억이 나야 돼. 그치? 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건지를 고민할 건데 여기는 세 가지를 칠하면 여기에 두 가지를 칠해. 같은 색깔이 모를 테니까. 그 다음에 칠하는 얘는 단지 얘의 영향만 받을 뿐이지 그 전전 색깔의 영향을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여기 두 가지. 그럼 얘도 역시 얘밖에 안 받으니까 두 가지가 돼서 끝나는 거야. 그런데 얘는 문제가 생기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거 원래 이제 조금 더 배우면 뭐까지 해야 되냐면 회전 불가 이런 것도 적혀 있어야 돼. 회전 불가. 근데 자, 여기에 내가 세 가지를 칠해. 여기는 두 가지야. 왜 얘랑 다른 거니까? 그러고선 나서 얘 두 가지를 칠하는데 얘가 문제가 생기지. 왜냐면 얘는 여기는 이제 이렇게 되면 모르는 거야. 왜냐하면 여기 칠할 색이 두 가지 경우가 생기거든. A, B, A가 있고 A, B, C가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생기겠지. 왜? 이때는 여기가 몇 가지야? 두 가지가 오겠지만 여기는 몇 가지? 한 가지가 오기 때문이지. 그죠? 그러니까 사건이 어떻게? 이게 이런 말을 원래 쓰지 않아. 이게 용어가 확률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건이 좀 종속적인 느낌을 받지.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이걸 자꾸 그 말을 피하려고 내가 간섭한다는 용어를 쓰는 거거든. 그래서 종속이라는 용어는 수학에 이미 정의가 돼 있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배반 사건, 독립 사건, 종속 사건에서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간섭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색깔이 같냐 다르냐에 따라서 이쪽의 경우의 수에 간섭을 하기 시작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두 가의 분류로 나눠서 푸는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럼 이거 어떻게 세워야 돼? A에 들어올 수 있는 거 3개, B에 들어올 수 있는 거 2개, 그러고 나서 여기도 2개 더하기. 여기는 그냥 3팩. 그죠? 여기 그냥 3팩이잖아. 3팩. 여기는 남은 거 하나만 적으면 되니까. 그래서 요걸 더해주는 게 여기다 하는 거죠.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렇게 간섭하는 사건들을, 우리가 직접 세야 될 사건들을 이제부터 뭐가 중요한 거? 이걸 구분해내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 근데 어이없게도 이거 구분하는 건 전적으로 너에게 실력에 따른 거야. 이게 뭐 딱히 다른 방법이 없어. 그런데 단지 되게 웃기게도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문제들의 꽤 많은 이런 간섭하는 문제들은 1번 문제 자체가 부정으로 표현된 경우. 부정 표현. 이게 상당히 고부로 못 풀어요.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부정 표현이 나와 있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색칠하기야. 이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간섭하는 사건들의 가능성이 높아. 그래서 이 부정적인 표현으로 쓰는 건 일반적으로 여사건으로 푸는 거야. 여사건으로 풀고, 이거는 뭐야? 색칠은 어쩔 수 없이 이건 분류.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지. 이거 이외에는 이제 너희가 연습 진짜 많이 해서 이거에 나와야 돼. 이거 간섭하지? 이거 간섭 안 하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야. 안타깝지만. 알겠죠? 그래서 요건 안타깝지만 그렇게까지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대표적으로 색칠하기가 대표적인 거고, 이 문제들이 여지껏까지 굉장히 많은 애들 틀리겠다. 이거 지금 기본 문제로 한 거잖아. 그렇죠? 자, 보세요. 이웃하는 것이 있는 순열의 수는 뭐, 다음 건,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런 용어 자체도 필요가 없고요. 그냥 이런 거야. 이웃한 것이 있는 순열이야. 그러니까 이웃한다. 여자애들끼리 이웃한다. 남자애들끼리 이웃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1단계를 읽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박스만 치세요. 이웃하는 것들을 묶어서 하나로 생각. 요건 되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러고 나서 전체, 이걸 한 개로 보니까 전체 순열수에서 묶음 속의 순열수를 곱하면 된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자, 브라질이라고 하는 6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BAL이 이웃하기. 그러니까 얘네가 BAL이 한 개로 취급을 할 거라면 나머지 남은 애가 BAL을 썼으니까 R하고 Z하고 I 이렇게 해서 총 몇 개의 알파벳이 뭐요? 4개의 알파벳이 보이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4팩까지고요. 요 안에 순서가 존재하죠. 그래서 3팩. 이렇게 쓰겠다는 거죠. 자, 이웃하지 않는 순열. 자, 이건 이제 두 번째 거지. 그러니까 이웃하지 않는다. 유행어죠. 이것도 전 시간에 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이웃해도 괜찮은 것을 먼저 배열하고, 그러니까 이웃하지 말아야 될 거에 상대 대상을 먼저 배열한 후에 그거의 사이사이에 배열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이사이. 요겁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문제가 이건데, 자, 요 5번은 꼭 알아두세요. 요 5번. 5번 꼭 알아두시고요. 그러니까, 자, 남학생 3명과 여학생 5명이 한 줄로 설 때, 남학생끼리 이웃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여학생 5명이 상대 대상이니까 이 5명을 먼저 세우고요. 5팩토리얼. 그러고 나서 여기에 번호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번호표 중에 6개 중에 3개를 뽑아서 남학생들한테 주면 얘네가 그 사이로 기어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그지?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대상이 자꾸 이게 사람들을 예로 들다 보니까 움직이는 게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사람을 가지고 하는데 지금 이 문제 봐봐. 의자가 6개가 있는데 3명의 학생이 동시에 의자에 앉는데 앉을 거거든. 근데 이 학생이 의자 개수보다 적은데 이 학생이 이웃하지 않아야 돼. 그러면 이웃해도 괜찮은 대상은 누구인 거야? 의자들이잖아. 여기 이제 단서 조항에 이 말이 빠져서 모든 의자는 똑같다. 이게 서로 다른 의자면 그것까지 고려해야 돼.
다 똑같은 의자. 눈을 보고서 같은 겁니다. 이러면 이건 나쁜 거야. 알겠지? 이거. 아니, 어떻게 알아? 뒤에 보니까 뭐 크게 번호가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 같은 거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수학 문제에 이게 적혀 있어야 돼. 모든 의자는 똑같다. 그래서 이렇게 쭉 있잖아. 이렇게 했을 때, 자, 상대 대상이 의자인데, 그럼 의자 사이사이에 넣으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의자 사이사이에 넣으면 허공에 떠 있어야 돼, 애들이. 그렇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의자를 떼서 줘. 이거 세 개를. 얘네도 준 거야. 그럼 몇 개 의자가 남아? 세 개 의자가 남는 거지, 이렇게. 의자가 좀 끼는 것 같은데. 의자가 좀 작아져요. 서로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의자 세 개고요. 그러니까 의자 세 개를 주니까 이게 애들이 이제 의자 세 개를 이렇게 들고 있는 거야. 이렇게 들고 있다가 슬슬 돌아다니다가 이제 사이에 번호표를 주고 네 개 중에 세 개를 골라서 이 애들한테 주면 그 번호표를 가진 번호로 의자를 들고 딱 넣고 앉아버리면 얘네가 허공에 떠 있지 않겠지. 그렇죠? 자, 이것만 하는 이유는 뭐야? 아까 전에 여학생들 세웠는데 이 얘네들은 왜 안 세워? 의자가 똑같으니까. 의자가 달랐다면 얘네까지 고려를 해야죠. 근데 의자 다르면 진짜 난리 아닙니다. 왜냐하면 뽑아서 주는 의자도 또 따로 생각을 해야 돼서 이게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문제가 돼요. 이거랑 비슷한 문제가 이런 겁니다. 주차장에 자동차 세우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잡아. 내가 옥상에서 이렇게 보는데 밑에 아파트에 주차장 10개가 있는 거야. 빈칸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게 10칸이야. 예를 들어. 10칸 맞죠? 여기에 위에서 보니까 승용차가 다 똑같이 생겼어. 이번엔. 아니야. 다르게 할게. 서로 다른 승용차 세대가 이웃하지 않게 여기 주차하는 방법. 그럼 이거랑 똑같잖아. 방법이. 어떻게 해주면 될까? 물론 주차 칸을 떼서 줄 수는 없지만 현실적으로 그냥 떼면 됩니다. 떼서 이 세 개를 줘요. 그 남은 게 칸이 몇 개야? 7칸이지. 그럼 7칸인데 사이사이에 비집고 들어가야 되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되겠죠. 그래서 8개 중에서 3개를 뽑아서 승용차한테 줘버리면 얘네가 그 빈칸에 가고 들어가면 되지. 그러면 자동차 세대가 이웃하지 않죠. 그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다 똑같은 얘기. 자, 볼게요. 자, 이거 봐. 교대로 배열한다. 교대라고 하는 건 뭐야? 그러니까 대상이 2개인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이건 외울 필요가 없어요. 이게 인원수가 같다 다르다가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자 3명 있고 남자 3명이 있는데 이게 교대로야. 그럼 얘는 여남 하고 남여 두 가지 경우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그지? 그 자리가 고정이 됐기 때문에 3팩 곱하기 3팩 앞에 여자 뒤에 남자 이게 2번 있어요. 이렇게 하지만 여자 4명에 남자 3명의 교대로는 여자가 1명이 더 많아야 돼요. 이게 5명이고 여자가 3명, 남자가 3명이면 교대로 자체가 성립을 안 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경우엔 여남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고정인 거지, 그렇지? 그냥 그 얘기 여기 설명한 건데 이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러니까 뭐야? 어차피 이런 건 공식도 아니에요, 그렇죠? 대상 중 하나를 일로 다열한 후에 양 끝에 걔네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확인해서 시작과 끝이 항상 고정되어 있는지 달라지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 가를 제외하고 가는 일단 겹치는 거니까 고정이 되어 있어야 되니까 그 가로줄에서 4개는 자리가 바뀔 수 있으니까 또 4팩이고 그리고 그 세로줄에서는 2팩을 해서 4팩 곱하기 2팩을 하면은 48이 나오는데 뭐지 저거 같아지도록 하는 경우가 2개 나와서 7개 했어요. 왜 2개죠? 그러니까 사실 그걸 찾는 게 중요하죠. 아, 2개밖에 안 나요? 그러니까 그래? 이거 2가지밖에 안 나오긴 하죠. 이게 이제 그걸 어떻게 찾느냐가 우선 중요한데, 그러니까 이거를 보통 이게 합의 같은 거를 우리가 보통 어떻게 구하냐면 여기서 이거를 우리가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6 더하기 7 더하기 8이고요. 이거에 여기가 요 숫자들이 한 번 더 쓰인 거죠.
그죠? 여기가 한 번 더 쓰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누군지 몰라도 이게 가라는 게 한 번 더 쓰이는데, 그지? 그러니까 요걸 쓰인 거고, 여기에서, 자, 요게 지금 다 더해주면 얼마죠, 이게? 2, 3, 4, 5, 6, 7, 8, 35인가요? 그죠? 35에 가를 더한 거야. 그러니까 이 가는 이 숫자들 중에 하나인 거죠. 근데 그게 정확하게 여기하고 여기가 서로 합이 같아야 된다면 얘를 얼마로 나눌 수 있어야 돼요? 2로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35 더하기 가를 2로 나눌 수 있으려면 따라서 가는 어떤 숫자여야 된다는 거야? 홀수여야 된다는 거죠. 그치? 그치? 그러면 가에 나올 수 있는, 이제 이러고 나서, 자, 첫 번째, 가에 나올 수 있는 숫자가 3일 때, 두 번째, 가에 나올 수 있는 숫자가 5일 때, 세 번째, 가에 나올 수 있는 숫자가 7일 때를 해서, 그러면은 3일 때 여기 들어가면 38이고요. 그렇죠? 38을 해주면 얘가 이 한열의 숫자가 19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것만 생각해 보면, 여기가 가를 이용해서, 그치? 근데 가가 3이라며. 그 여기에 두 숫자의 합이 얼마야? 16이 되는 거지. 얘가 3이니까. 그죠? 근데 남은 두 수를 더해서 16이 되는 경우가 없어요. 최고가 15니까. 그래서 이 경우는 없고요, 아예. 그 다음에 가가 5인 경우 예를 들면 40이고요. 이걸 2로 나눠주면 20이 되고, 그 요쪽 라인에서 얘가 가에 나오는 게 5니까 요쪽 두 수의 합이 얼마? 15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하고 뭐밖에 없는 거야? 7, 8밖에 없는 거죠. 그럼 7, 8이고 나머지 숫자 다 더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되겠죠. 그럼 이제 방금 지혜가 얘기한 것처럼 이게 2팩에 나머지 4팩을 쓰는 거죠. 이 경우에 대해서. 그리고 가가 7인 경우엔 얘가 35 더하기 7이 되고요. 그러면 얼마? 40이니까 21인가요? 그러면 요 세로 라인에서 여기 두 개가 얘가 7이 나오니까 여기에 두 개 합이 14가 돼요. 그렇죠? 14가 되는 경우는 누구하고 누구예요? 6하고 8. 다른 경우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 2팩 곱하기 4팩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이렇게 찾는 게 제일 쉽습니다. 지금 얘네가 좌석을 배치하는 방법이 이렇게 중복해서 앉을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나눴다 해서 엄마, 막내 아들, 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되면 큰일 나죠. 그렇죠? 막내 아들 무릎 위에 아빠가 앉는 형상이 될 테니까 누구도 행복하지 않은 결말이죠. 그래서 여기 그러니까 좌석이 이렇게 겹칠 수 있다라는 거니까 우선 나는 그냥 그래. 그러니까 나는 위쪽 기준으로 곱하기 얘도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했어? 네? 어떻게 했어? 저요? A1, A2 이렇게 두 개 앉았을 때는 거기에 엄마랑 아들이 앉았다고 고정해 놓으면은 나머지 이렇게 안 치는 거죠. 나머지는 그리고 그 밑에 줄 할 때는 곱하기 2만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답이 여기서 1번 같은 건 답이 나오면 찍어도 1번이나 3번을 찍으면 안 돼요. 위아래가 대칭이니까. 그죠? 짝수로밖에 답이 안 나옵니다. 근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그냥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얘가 지금 보면 앉는 방법이 이거가 있잖아. 그치? 요거.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 얘가 1번, 2번, 3번이면 엄마와 아들이 1번 자리에 앉는 경우. 그죠? 그거에 따라서 나머지 누구야? 아버지하고 할머니가 앉는 경우 몇 가지겠어? 여기 이렇게 앉으면 하나, 둘, 셋, 네 개죠. 그쵸? 그 네 가지 경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2팩 해주고. 그쵸? 그러고 나서 곱하기 남은 사람들 귀신이 아닌 이상 4팩이죠. 가족을 얘기하는데 귀신이라고 얘기하면 좀 선 넘는 얘기를 한 건데, 그치? 4팩, 요거 되죠.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이제 2번 앉았을 때 구분하고. 2번 앉게 되면 여기밖에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거 세 가지에 역시 2팩에 남은 가족 4팩. 3번은 얘랑 똑같아요. 위에는 그쵸? 그러니까 3번은 그렇게 되면 얘가 두 가지. 됐죠? 이렇게 해놓고 나서 엄마 아들이 이 밑에 올 때 경우 두 가지 해주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요게 가질 수가 몇 가지야? 4, 3, 12에 24니까 얘가 계산해보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얘가 8에 얘가 요거 해주면 4에 얘가 24 이렇게 나와요. 두 개 더해주면 24 곱하기 4를 공통인수로 뽑으면 3 더하기 8 11이네요. 이렇게 되겠네. 그렇죠? 맞냐 이거? 24, 24 공통인수 뽑고 4 뽑으면 3, 8 해서 해주면 얘가 얼마야? 이거니까